안녕하십니까.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살다 보면 이제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돈을 빌려줄 때도 있죠. 어쩔 때 그러면 돈을 빌려준 돈을 그러면 갚아야 될 때도 있고 채무를 면제받을 때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채무를 면제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규정이 상정법 36조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럼 그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면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죠. 만약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5천만 원을 빌렸어요.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운 좋게도 제3자가 5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줘 버렸다. 변제를 해주면서 이 제3자가 채무자에게 그 대신 1,000만 원은 갚아라. 그럼 4천만 원 이득을 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럼 이 4천만 원이 증여이익이 돼서 증여세를 과세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유형에 의해서 이제 채무 면제에 따른 이익 증여 이렇게 이런 흐름에 따라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상정법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 요약, 여기 보면 이제 과세 요건이 나오죠. 과세 요건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일단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를 받은 경우, 당신 나한테 돈 빌리고 한 거 내가 그냥 안 갚도록 하겠다. 면제를 해버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이익이 들을 걸 보니까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채무를 인수를 해버리거나 변제를 하거나, 인수나 변제나 다 제3자가 갚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해 채무 면제 이익이나 변제 인수 이익을 받은 그 채무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증여 시기는 언제로 볼 거냐? 증여 시기는 채권자가 채무 면제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날, 난 네 채무 내가 안 받을게 한 날이 증여 시기예요. 그리고 제3자와 채권자 간 채무 인수 인계 계약을 체결한 날, 이건 이제 약정서나 체결된 근거 서류가 있으니까 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채권자가 채무 면제에 대한 의사 표시한 날이 언제인지 규정이 안 되잖아요. 이 날짜가 확정이 되어야 증여세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1년에 이 4.6%에 해당되는 이자를 계속, 이자를 안 줬으니까 4.6%에 해당되는 금액이 증여 과세가액으로 봐가지고 계속 해년마다 증여세를 신고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돈만 빌려줬는데 그 이자 4.6%를 계속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본인 것도 안 되면서 10년 지나면 46%에 해당되는 증여이익이 아들한테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약정서를 하나 써서, 채무 면제에 대한 약정서를 써서 차라리 증여세를 내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그래야지 10년 지나면 46%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받는 거, 이거 너무 한 푼도 돈을 증여받은 것도 없으면서 이자만 증여받은 걸로 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약정서를 하나 써가지고 증여세 신고해 준 사례가 있는데, 의사표시, 이것은 의사표시 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이제 채무 면제나 인수 변제에 따른 그 금액이 이렇게 증여세 가액이 되겠죠. 그게 채무 면제를 받았으면 채무 면제를 받고, 내가 채무 면제를 해준 대신 면제해 준 사람에게 채무자가 뭘 이렇게 주면 그 보상 그 금액만큼 빼고
그 채무 면제 이익이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채무 면제에 대해서 납세 의무는 당연히 채무 면제를 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가 되지, 채무 면제를 뭐 받은 사람이 그 납세 의무를 져서 자기가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채무 면제를 실무적으로 어쩔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냐. 우리 과세 당국에서 과세 사례를 보니까 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리고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아버지 담보를 넣고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그 몇 년 뭐 아들이 이자도 주고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살며시 채무자를 아들에서 아버지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 채무를 아버지가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증여로 봐가지고 증여세 채무를 아버지가 인수를 했죠. 그럴 때 채무자 명의를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원리금을 아버지가 갚을 때 이런 경우도 그 과세당국에 포착되어갖고 증여세 과세된 사례가 있고요. 우리 이제 세무 대리인들이 기장을 하다 보면 뭐 가지금이나 가수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지금이나 가수금 그 상 누구 가수금인지 누구 가지금인지 이걸 계속 대표이사 가지금이다, 뭐 주임정 단기 대여금이다, 뭐 차입금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그 당사자 이름을 중간에 슬며시 바꿔버리는 것을 바꾼 부분을 과세당국에서 포착을 해가지고 이 가수금이 그 대표이사 그 아버지 건데 갑자기 가수금 그 명의자가 아들이 돼버리면 회사에게 받을 금액이 아버지가 받아야 될 것을 아들이 받게 되는 그런 뭐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그것도 어떻게 과세당국에서 알고 증여세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실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을 때 채무를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거나 변제를 해줄 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